다나카 성인은 간츠 초반부에 등장하는 로봇 형태의 외계인입니다. 정확히는 로봇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는 근육질의 조류형 외계인이지만 실사판 영화에서는 그딴 설정 개나 줘버렸죠. 당연히 예산 문제일 테니 그냥 모른 척 해줍시다. 이름이 다나카 성인인 이유는 동명의 일본 가수를 닮아서 그렇다는 막 나가는 설정이고요. 좋아하는 것은 카세트 라디오로서 언제 어디서나 자체 부금을 깔고 다니는 음악 중심형 외계인입니다. 하지만 K에게 라디오가 파괴되자 극대노를 시전 본격적인 전투 모드로 돌입하게 되는데요. 전투 방식은 난타 위주의 초근접전을 위주로 하는 전형적인 인파이터로서 꽤나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의 파운딩 실력을 자랑하고요. 그 쫄깃한 생김새만큼이나 맷집도 최강, 웬만한 공격으로는 흠집조차 낼 수 없는 탱크 같은 내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켓 연료를 사출하여 비행이 가능하고 입에서는 강력한 위력의 음파 광선을 발사.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어딘가 우주우주한 느낌이랄까요? 참고로 애니판에서는 이름이 스즈키 성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여러 대의 개체가 때를 지어 등장, 단체로 음파광선을 쏴 제끼는 어마무시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거기다 거대한 새의 모습을 한 보스몹까지 가세하여 한층 더 박력 넘치는 전투가 펼쳐지게 되는데요. 거대한 근육 우주새의 활약이 궁금하신 분들은 슬쩍 한번 감상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존재감 하나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는 게 학계의 정설. 지금까지 간츠의 다나카 성인이었습니다. 에드가는 맨인블랙 1편에 등장하는 바퀴벌레 외계인입니다. 이미 시작부터 컨셉이 지랄 터졌죠. 아퀼리안 종족과 적대 관계에 있는 버그 종족으로서 아퀼리안의 보물인 은하계를 탈취하기 위해 지구로 오게 됩니다. 외딴 농가에 있는 낡은 트럭을 부수며 첫 등장. 곧 이를 살피러 온 트럭 주인을 한 입에 잡아먹은 뒤 그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인간으로 위장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껍질을 뒤집어 쓴 모습조차 본체 못지않게 굉장히 흉측했다는 것이었죠. Oh yeah. Is that leather? 마치 커버가 삐뚤어진 침대보 마냥 신나게 쏠려있는 면상스가 관객들의 위장마저도 쏠리게 해줍니다. 게다가 이 껍데기라는 것도 결국엔 시신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에드가의 외형은 점점 더 부패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막판에는 사후 경직까지 장렬,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에드가의 힘겨운 인체 적응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나름 벌레 종족이라는 이유로 지구에 있는 곤충들에게 상당한 동질감을 느끼며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서 벌레가 죽을 시 급격히 분노, 그 자리에서 벌레의 원수를 갚아주는 뜨거운 동지애를 보여줍니다. 화끈한 생김새만큼이나 전투력도 상당히 강력한데요. 꼬리에 있는 독침을 이용해 순식간에 푹찍을 시전하고 끈끈한 타액으로 상대방을 봉인, 더러운 혓바닥을 낼름거리며 스펙타클한 한 입만을 장렬시킵니다. 게다가 몸집이 크다 보니 힘도 장사였죠. 외계에서 온 바퀴벌레라는 환장할 설정과 시체 가죽으로 위장을 한다는 미친 컨셉의 만남, 그 끔찍한 혼돈의 카오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슈퍼맨 실사영화 사상 최강의 적이 될 뻔했으나 런닝타임 내내 괴성만 지르다가 끝끝내 비참하게 털려버린 전설의 빌런이죠. 슈퍼맨의 유전자에서 태어난 궁극의 핵인간 뉴클리어맨입니다.
국제적으로 핵 문제가 대두되며 전 세계적인 위험 요소로 떠오르게 되자 한 초등학생 꼬마아이가 온 세상의 핵무기를 없애달라며 슈퍼맨에게 국민청원을 때리게 됩니다. 이에 감동받은 슈퍼맨, 유엔에 직접 출두하여 지구 비핵화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이후 전 세계의 핵미사일을 모조리 우주로 끌어모은 뒤 저 멀리 태양을 향해 화끈하게 투척,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렉스 루터가 슈퍼맨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만들어낸 복제인간의 유전자가 숨겨져 있었고, 그렇게 화려한 조명이 복제인간의 온몸을 감싸며 핵 에너지에서 태어난 인간 사이코, 진정한 핵인싸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풀네임은 뉴클리어맨, 한국말로 핵쟁이죠. 핵인싸답게 큐티클 하나 없는 말끔한 손톱이 인상적입니다. 뭔가 핥히면서 놀기에 딱 좋은 느낌이랄까요? 온몸에 축적된 방사능 에너지를 이용 담뱃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붙이고요. 그 밖에도 말 안 듣는 놈 비행기 태워주기, 쓸데없이 돈에다 불을 싸지르고 택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세우며 혼신의 힘을 다해 자동차를 돌리고 노는 천진난만한 친구입니다. 무려 핵에너지와 융합된 슈퍼맨의 복제인간이라는 엄청난 피지컬에도 불구 맨날 요런 짓이나 하고 처자빠져 있었으니 재능 낭비가 매우 심한 편이었달까요? 설상가상 태양빛을 못 받으면 에너지가 방전되어 행동 불능 상태가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장착. 사실상 대낮에, 그것도 야외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역대급 무쓸모 빌런이었죠. 결국 막판에는 슈퍼맨이 달을 이용해 태양을 가려버리자 그대로 기절.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온 세상에 흩뿌리며 아름다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끝나도 되나 싶을 만큼 허무한 최후였지만, 그렇게 뉴클리어맨은 슈퍼맨 실사영화 사상 최악의 적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손톱 하나만큼은 정말 예뻤으니까요. 클래식 배트맨 시리즈를 끝장낸 장본인이자 우주 제일의 얼음 바보였죠. 다음은 배트맨과 로빈의 차가운 대머리 남자 미스터 프리즈입니다. Please, show some mercy. 원래는 분자생물학으로 노벨상까지 탔던 전도유망한 과학자였으나 희귀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극좋은 실험을 감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 영하 50도의 액체 질소에 빠져 신체가 변이된 비운의 빌런입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온 유지 장치가 달린 특수복을 입어야 하는데 무려 다이아몬드가 필요하다는 돈지랄 터지는 설정. 어째 차보다도 기름값이 더 나가는 이상한 느낌이죠. 주력 무기는 모든 걸 얼려버리는 얼음 광선으로서 엘사도 울고 갈 만한 얼음땡 능력은 기본. 공기를 얼려서 낙하 속도를 늦추거나 순식간에 뚫려있는 벽을 메꾸는 등 뭔가 다양한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미스터 프리즈는 얼음 인간이 된 뒤부터 아이스에 대한 집착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졌는데요. 굳이 맨 땅에 얼음을 깔아서 부하들로 하여금 스케이트를 타게 만들거나 입만 쳐 열면 미친 얼음 드립을 난사. All right, everyone. Chill. Let's kick some ice. Tonight's forecast. A freeze is coming. Cool party. What killed the dinosaurs? The Ice Age! 심지어는 얼음 조각에도 소질을 보이며 얼음을 위한 라이프를 추구하게 됩니다. 최종 목표는 역시 아내의 병을 치료하는 것으로서 알고 보면 꽤 순애보적인 면이 강한 로맨틱 빌런이었는데요. 극중에서는 동맹을 맺었던 포이즌 아이비의 계략으로 아내가 결국 사망하게 되자 이를 배트맨의 소행으로 오해하여 극대노를 시전, 고담시 전체를 얼려버리는 개막장 행패까지 부려댑니다. 기본적으로는 전형적인 매드 사이언티스트 포지션이지만 본캐가 아놀드형이다 보니 왠지 피지컬 악당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영화가 워낙 개막장이다 보니 그냥 전반적으로 망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나마 위안을 좀 삼아보자면 그래도 이 녀석보다는 나았다는 거?
베인은 배트맨 시리즈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빌런 중 하나입니다. 원래는 남미 출신의 용병으로서 어릴 적부터 감옥에 살며 각종 기술을 연마, 배트맨 최강의 적수로 거듭나게 된 궁극의 아치 에너미인데요. 연쇄살인마로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안토니오 디에고. 어느 날 그는 매드 사이언티스트였던 우드르 박사에게 붙잡혀 슈퍼솔저 실험에 희생양이 되고 마는데요. 무려 두개골의 구멍을 뚫은 뒤 베놈 혈청을 주입, 깡마르고 왜소했던 체구가 거구의 녹색 근육질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길길이 날뛰며 난동을 부리는 이 남자. 그렇게 닥치는 대로 다 때려 부순 뒤 자유의 몸이 된 그는 갑자기 복면 레슬러 같은 포즈를 취하며 우렁차게 포효하는데요. 아, 자기 소개였군요. 이후 베인은 마치 당연하다는 듯 포이즌 아이비의 쫄딱으로 전락. 그녀의 옆에 껌딱지 마냥 쫙 달라붙어서 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근육 바보, 딱 곧단 느낌인데요. 일단 말을 할 때도 그냥 똑같은 말만 줄기차게 반복하고 봄이 왔네요. 거의 괴성에 가까운 옹알이만 남발. 그나마 아는 단어도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그래도 근육바보의 전형답게 힘이 무척 센 편인데요. 이런 문짝 정도는 가볍게 부셔버리고 장정 대여섯 명을 한꺼번에 순사. 단단한 철창도 어렵지 않게 뽀개 줍니다. 특이하게도 가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머리에 달아놓은 호스로 약물이 주입되며 파워업이 된다는 설정인데요. 그냥 혈청 한번 맞았을 뿐인데 어느새 가슴팍에 버튼이 달려있는 인조인간이 된 것이죠. 기껏 나와서 하는 거라곤 으아 하면서 힘자랑하는 게 전부. 원작에서의 베인이 얼마나 대단한 캐릭터였는지를 감안해 본다면 캐붕도 이런 캐붕이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합니다. 원작에 대한 무지와 선을 넘은 각색이 불러온 최악의 대참사, 자본주의의 처참한 희생양이었던 90년대의 베인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해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 끝도 없이 바닥을 파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똥이 나오면 그게 바로 이 영화입니다. 슈퍼마리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게임을 역대 최악의 영화로 조져버린 희대의 똥망이자 폭망이자 개쌈 망작이죠. 동심을 씹어다가 젖소의 여물로 줘버린 충격적인 비주얼. 주인공 슈퍼마리오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고 귀염둥이였던 요시는 그냥 공룡 그 자체. 버섯돌이 군바들은 인간과 파충류의 끔찍한 혼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쿠파였는데요. I'll kill that plumber! 풀네임은 킹 쿠파. 무려 인간으로 진화한 공룡이라는 설정입니다. 오래전에 운석이 떨어지며 지구가 둘로 나뉘었는데 이때 살아남은 공룡들이 집단을 형성, 현재까지 쭉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는 곧단 내용이죠. 맨하튼 지하의 털을 잡아 다이노 하튼이라는 도시를 설립. 이곳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독재자로 군림하게 되는데요.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다이노 하튼은 맨하튼에서 맨을 빼고 다이노를 넣은 것이었죠. 정말 환장할 만한 장면 센스에 소름이 끼칠 지경입니다. 다음은 비주얼. 무엇보다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시선을 강탈하죠. 마치 머리를 감다가 물이 끊겨서 그냥 나왔는데 때마침 근처에 있던 횡성 한우가 정성스럽게 핥아준 느낌입니다. 또한 보기와는 다르게 결벽증이 매우 심한 편인데요. 뭔가를 만질 때마다 손소독은 기본, 한가할 땐 온몸을 푹 담근 채 지능 목욕을 즐깁니다. 무려 티라노사우루스의 직계 후손.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목적은 인간 세상을 장악한 뒤 자신이 개발한 태화 광선을 이용 지구에서 인류를 멸종시킨 뒤 파충류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디테일만 살짝 다를 뿐 결국에는 또 지구 정복입니다. 20세기 악당들이 너도 나도 노려대던 바로 그 알량한 목표죠. 버섯 대신 약을 빨아제낀 대환장의 마리오 파티. 원작 게임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반드시 피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고대부터 존재한 오리지널 뱀파이어이자 최강의 존재, 이른바 뱀파이어들의 제왕이었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쪽 아닌가? 다음은 블레이드 3 트리니티의 드레이크입니다. You shouldn't have woken me. 지난 수천 년간 지하에 잠들어 있었으나 블레이드를 잡기 위한 뱀파이어들의 계략으로 인해 가열차게 부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뱀파이어들의 찐 조상입니다. 흔히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드라큘라가 바로 이 친구라는 설정이죠. 고대 수마리아 태생으로 다곤 혹은 드레이크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역사상 최초의 뱀파이어라고 합니다. 원조 뱀파이어답게 대낮에도 멀쩡히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심지어 네크라인이 배꼽까지 파져있는 노출 대마왕이었죠. 요즘 뱀파이어 놈들은 권위도 뭣도 없다며 신나게 꼰대질을 했사더니만 정작 자신은 어린 아이를 앉혀놓고 목숨을 위협하거나 There is no heaven, no God, no angels. The only thing in your future is nothingness. 무려 갓난아기를 인질로 삼는 등 온갖 치졸한 짓을 일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화가 많은 데다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성격인 듯 아무 목적도 없이 길거리를 헤매다가 드라큘라 펜시점을 발견,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갑자기 빡쳐서 개진상을 부리기도 하죠. What? You wanna kiss me, pretty boy? 그렇게 런닝타임 내내 세상 찌질한 짓만 일삼던 중 드디어 블레이드와 1대1 맞짱을 뜨게 된 드레이크. 훅페인 네크라인으로 잔뜩 기대하게 만든 것 치고는 검술 실력마저 매우 형편없었죠. 막판에는 흉측한 본 모습을 드러내며 분위기 반전을 꾀해보지만 이게 벌레 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아스트랄한 비주얼. 왠지 무섭다거나 멋있다기보다는 그냥 좀 산만하게 생긴 느낌이었달까요? 심지어는 죽을 때도 겨우 주사 한 방 맞고 허무하게 사망.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정말 수많은 드라큘라가 등장했었지만 역대급으로 난잡하고 벙찌는 최후였습니다. 더 웃긴 건 죽기 직전까지도 그놈의 권위와 명예 타령을 남발. 지금까지 지가 한 짓을 생각해보면 정말 개소리가 따로 없었죠. 어쨌든 그렇게 드레이크는 결국 찌질했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이 작품 역시 시리즈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애초에 이분이 연출을 맡아서 잘된 영화가 거의 없었죠. 앞으로는 그냥 각본만 써주시는 걸로. Fine. It's in my right ass cheek. 영화 역사상 가장 찌질하고 또 찌질한 악당, 더 이상 무슨 수식어가 필요할까요? 다음은 고스트버스터즈 사상 최악의 빌런 로완 노스입니다. And the universe shall bend before your will. 어린 시절부터 온갖 멸시와 왕따를 당해온 로완 노스. 이런 인간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이 친구 역시 세상을 향한 강한 적개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항상 음침한 표정으로 혼잣말이나 쏟아대던 이 남자. 어느 날부터인가 세상에 천벌을 내리겠다며 엄청난 계획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직접 개발한 심령현상 증폭기를 이용 여기저기서 유령들을 끌어모은 뒤 그 유령들을 한꺼번에 풀어서 뉴욕시 전체를 혼돈의 카오스로 몰아넣는 것이었는데요. 다행히 로안의 계획을 미리 눈치챈 고스트버스터즈 멤버들이 그의 아지트를 습격. 결국 궁지에 몰린 로안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그렇게 사건은 간단히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반전이 장렬.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은 로완이 꾸민 계략의 일부로서 사실 그는 스스로 유령이 되어 뉴욕시에 천벌을 내리는 것이 최종 목표였던 것. 오늘은 직접 얘기해야겠네요. 이 뭔 개소리야. 어쨌든 그렇게 유령이 되는데 성공한 로아는 그대로 애비의 몸에 빙의, 온몸으로 녹즙을 뿜어대며 모가지를 180도 돌려 싸다가 패티한테 싸대기 맞고 한 방에 엑소시즘을 당합니다. 우리 로안이 유령이 됐는데도 약해. 이후 새로운 육체를 구하던 로아는 마침 현장에 있던 동네 근육 바보 케빈의 몸을 접수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몸이 마음에 들었는지 곧 온 동네 사람들과 신명나는 춤판을 벌인 뒤
이후에는 자신이 꿈꿔왔던 대로 뉴욕을 롯데월드 야간 개장에서 30년째 우려먹고 있는 레이저 쇼처럼 만들게 됩니다. 곧 신형 무기들로 중무장한 고스트버스터즈가 등장. 천지분간 못하고 날뛰는 유령 친구들과 일생일대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스타일리시한 액션과 화려한 똥포미 장렬. Let's go.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이었죠. 그렇게 신나는 전투가 계속되는 사이 어느새 로아는 고스트버스터즈의 심볼로 변해 빌딩을 부수고 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이미 언급했듯 우리 로안이는 유령이 됐는데도 약했죠. 결국 별다른 활약도 보여주지 못한 채 소중한 곳이 양성자총에 지져지며 가열차게 사망하고 맙니다. 뭐랄까 원작의 빌런이었던 파괴신 고우저가 넘나도 그리워지는 밤이었네요. Are you a god? No. Then